1971년 충남 공주에선 한일 양국의 고대사학계를 흥분시킨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무령왕릉의 발견이었다. 그것은 패망하여 잊혀진 왕국 백제가 14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부활하는 역사의 순간이었다. 무덤에서는 108종, 총 2906점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하나같이 무령왕 시대 백제의 융성했던 문화와 화려한 영광을 담고 있었다. 무덤이 발견된 지 올해로 28년. 그렇지만 아직도 무령왕릉엔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동거울인 동경이다. 무덤에선 모두 3개의 동경이 발견됐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동경이 발견됐을 때 동경의 밑에선 금으로 만든 장식물도 발견됐다. 그것은 왕의 뒷머리를 장식하는 금제 뒷꽂이였다. 또한 동경의 고리에는 당시의 가죽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 가죽끈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왕의 머리 쪽에서 나온 청동거울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경은 이 발견된 위치로 봤을 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경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경이 발견됐을 때 이 동경의 밑에는 왕의 이 뒷머리를 장식하는 금제 뒷꽂이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제 뒷꽂이가 이 동경 밑에 놓여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 동경이 출토됐을 때 이 고리 양옆으로 이렇게 가죽끈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경에 이렇게 가죽끈이 남아있는 채 발견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무덤에 묻힐 당시에 이 금제 뒷꽂이가 이 뒷머리 쪽에 이렇게 꽂혀 있었고 동경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으로 왕의 얼굴을 감쌌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왕의 얼굴을 동경으로 가렸던 것일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산 사람 이상으로 죽은 사람을 신성시했던 그때 일반인도 아니고 하늘과 같은 왕의 얼굴을 가렸다면 그만큼 이 동경이 중요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동경을 무엇으로 생각했길래 왕의 얼굴을 덮었던 것일까? 참으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왕릉급 무덤에서 동경이 발견된 경우는 무령왕릉이 유일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왕릉급 무덤들에서 동경이 발견된다. 따라서 동경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경의 앞면은 이름 그대로 거울이다. 거울의 첫 번째 기능은 얼굴을 비추는 것이다. 가장 큰 궁금증은 청동으로 만든 동경이 거울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청동으로 만든 제품이 얼굴을 비출 수 있을까? 청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청동은 철에 비해 성형이 쉽고 녹이 잘 슬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각종 제사용 도구나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다. 청동 제품은 순수하게 구리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강도도 약할 뿐 아니라 표면이 깔끔하게 성형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 혹은 상납 등을 첨가하여
재료의 성질을 강화시킨다. 원래 청동은 빛을 반사하는 데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보이는 제기들도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마치 표면을 도금한 듯 아주 매끄럽게 반짝거린다. 이러한 것들을 다듬으면 거울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생 청동만을 다루며 살아온 무형문화재 이봉주옹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청동 거울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온다고 한다. 네, 얼른 나와요? 예. 사람 얼굴 다 나오고 이래도 나오고 멋있다. 그 동경 그 거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이제 옛날 그 유물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보다 지금 더 발달돼 있어요. 아마 그때는 다른 기물도 맹그렇겠지만은 거울 유리 문화가 이제 발생되지 않았던 때이겠죠. 그때 아무래도 다른 뭐 황동이나 백동 이런 거보다는 이 청동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 방자 이걸로 맹은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일하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에 사용되고 뭐 하는 사람이 사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동경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큰 것도 맹글고 이제 작은 것도 맹글서 보냅니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리로 맹긴 거울들은 모양이 그렇게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그보다는 좀 떨어지긴 떨어지만은 유리가 없다 하면은 거울을 쓸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얼굴이 잘 비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기도 한다. 거울의 이러한 기능이 왕권의 상징이 되는 것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단서가 바로 무령왕릉 동경에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모든 동경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바로 동경에는 하나같이 중앙에 불룩 튀어나온 둥그런 반구체 고리가 달려 있다. 그런데 왕의 얼굴을 덮었던 동경의 고리엔 끈이 달려 있었다. 그 고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동경들 중 유일하게 가죽끈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동경에는 끈이 묶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동경의 경우는 우리가 발굴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해보면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끈을 목에다 메어 달고 동경은 가슴에 위치에 놓이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무령왕릉 출토품의 경우에는 의자 손수대경은 머리 위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에다 걸었겠는가 하는 것은 약간의 의심이 가지만 대체적으로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 동경의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가슴에 차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은 왕의 가슴에 걸려 태양 같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생명의 빛이었다. 그 빛은 동경을 통해 땅으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동경은 태양 같은 왕의 상징물이 됐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동경은 당초에는 그 태양과 같은 그런 상징물이었었는데 이것이 4세기 이후에 와서는 권력 관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의미하는 동경이 왕의 상징물로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동경은 실제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동경의 앞면은 거울입니다. 여기에 빛이 반사되면 마치 태양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눈이 부셨을 겁니다. 또한 왕이 이 동경을 가슴에 차고 거리를 행차하게 되면 이 동경은 빛을 받아서 더욱 반짝거렸을 것이고 그것 자체로도 왕에게 상당한 권위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동경은 청동기 시대에는 각종 마귀를 쫓는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이 됐다가 또 후대인 왕권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왕의 상징물로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발굴 당시에 이 동경은 왕의 머리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경으로 왕의 얼굴을 감쌌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볼 때 이 동경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이 동경을 보면 이 뒷면은 아주 이 복잡한 문양과 이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식이 돼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동경의 앞면이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 뒷면은 분명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손 수대경의 직경은 23.45cm다. 중앙에는 공을 반으로 자른 듯한 반구체 고리가 붙어 있으며 주변엔 9개의 돌기가 고리를 감싸고 있고 그 바깥엔 2개의 원이 둘러져 있다. 또한 4개의 잎으로 장식된 7개의 돌기가 원으로 돌출돼 있으며 그 사이마다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지만 부식이 심해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다시 바깥에는 2개의 원이 있으며 원 안을 둘러가며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역시 잘 보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동경은 출토 당시부터 부식이 심해 일반인의 눈으론 그때 새겨넣었던 문양과 글씨들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경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사의 도움을 받아 KBS 특수영상자료실에서 동경에서 부식된 내용들을 자세히 복원해 보기로 했다. 이 거울이 그 문양에서 나온 거울 중 가장 크기 때문에 큰 대자를 써서 그 큰 거울이라는 의미에서 의자 손수색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그 문양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의자가 있습니다. 한번 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반구체 고리와 9돌기 사이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복원해 보았다. 그러자 돌기 사이에서 의라는 한자가 복원됐다. 다음으론 동경의 오른쪽에 있는 흔적들을 찾아내자 자자가 확인됐다. 세 번째는 동경의 위쪽에서 발견됐는데 손자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자손은 자손을 널리 번창시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동경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선 동경의 가장 아래쪽에서 백호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론 동경의 오른쪽 위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 청룡의 문양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번에 문양 복원 과정에서 문양이 하나 더 확인됐는데 바로 주작이었다. 그래서 동경의 7돌기 사이에 새겨져 있었던 7개의 문양 중 3개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아직 판독되지 않은 문양과 글씨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주변에 보면은 그 긴 그 길상 문구라든지 또 그 돌기 사이에는 그 문양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문양들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사신 문양이 있고 또 사신 문양 이외에 그 길상 문양들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용이라든지 백호, 주작 이외에는 문양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양들은 앞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한 동경입니다. 이 동경은 부식은 심하지만 청룡과 백호 그리고 주작을 새겨놓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문양들은 아직 다 판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이 뒷면에는 동경을 제작한 것과 또 제작한 목적 그리고 이 동경을 만들 당시의 왕의 신앙이나 또 통치 이념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을 판독해 보면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 관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지역의 왕릉에서 동경이 출토되었더라도 이 문양을 비교해 보면 두 지역의 상호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물로서의 동경이 갖는 중요성입니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 동경에 담긴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동경이 출토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일본 천황의 무덤으로 알려진 인덕릉입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이곳엔 이집트 피라밋보다 큰 총 길이 486m인 세계 최대 규모의 고분이 있다. 일본의 건설 회사에서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하루 2,000명의 노동자가 15년 8개월이나 동원돼야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고분이다. 바로 일본 제16대 천황의 무덤인 인덕릉이다. 1872년 무덤의 앞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몇 점의 부장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경이었다. 일반인들에겐 접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신성시돼 온 천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그렇지만 이 동경은 엉뚱하게도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 취재팀은 미술관 측에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의 섭외 끝에 겨우 얻은 것은 동경이 촬영돼 있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이것조차 한국인에게는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스턴 미술관의 속에서인 인덕릉 출토 5세기라고 쓰여져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과 마찬가지로 이 동경의 중앙에는 반구체의 고리가 있으며 9개의 돌기가 외곽을 감싸고 있다. 외곽엔 4개의 잎이 장식된 7개의 돌기가 중앙을 중심으로 돌출돼 있으며 그 사이로 각종 동물의 문양들이 그려져 있다. 무령왕의 동경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또한 2개의 원 사이로 3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청개가 거울을 만드니 크게 손상됨이 없이 공교하게 조각하여 문장을 이루었네. 좌측엔 용이요 우측엔 범이 있어 상서롭지 않음이 없고 주조와 현무가 음양에 순조로우며 오랫동안 어버이가 계시니 즐겁고 부귀 창대하다네. 과연 무령왕릉과 인덕릉 이 두 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은 얼마나 비슷한 것일까? 두 동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붙여봤더니 특별한 작업 없이도 그 크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반구체 고리의 외곽에 있는 9개의 돌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두 동경 모두 4개의 잎으로 장식된 돌기가 7개 새겨져 있는 칠자경의 형식이었다. 전체적으로 두 동경은 형제처럼 닮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현재 일본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모리 고이치 교수가 있는 동지사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를 만난 곳은 대학 내의 박물관이었다. 그런데 박물관엔 한반도 유물들이 전시실에 가득했다. 무령왕릉 동경과 인덕릉 동경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던 모리 고이치 교수에게 양국의 왕릉에서 비슷한 동경이 출토된 의미를 들어보기로 했다. だから両方ともそうなんですよ。船用領の鏡もそう、それから大仙古府の鏡もそう。踏み返し鏡なんだ。だからどこで踏み返したかいうのが現在問題になってる。中国でやったのかな、百済でやったのかな、日本でやったのかな、その3つの考えで、またそこから先が決まってね、中国で踏み返したのか、それから百済でやったのか、それから日本でやったのか。だからいずれにしてもね、両方によく似たものがあるんですから、百済でたくさんこしらえて1枚が日本に来ている、あるいは日本で作ってその1枚が百済に来ている。中国で作っている考えあんまり整理しない。なんでと中国からその踏み返し鏡出ないから。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ね、やっぱり大仙古墳と船用の領域が非常に重要な学問的問題が。 이렇듯 두 동경이 형제처럼 닮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욱 구체적인 특징은 사신신앙이라는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덕릉 동경엔 동서남북의 4방위에 청령, 백호, 주조, 현무 등의 신령스러운 동물을 세워 왕을 보호하려 했던 사신신앙이 명문으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의 경우 원 사이에 새겨져 있던 명문의 판독은 불가능하지만 청령, 백호, 주작이 확인됐다. 따라서 주작의 반대쪽에도
거북과 뱀이 합쳐진 현무가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왕릉에서 그 형태와 사상이 동일한 동경이 출토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일 양국에서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동경이 나왔다는 것은 백제와 외와의 그 밀접한 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백제 왕실과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도 이 두 동경은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 여기 보이는 이 4개의 꽃잎으로 둘러싸인 이 사엽형 장식과 7개의 돌기가 이 동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동경을 칠자경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하나의 틀에서 찍은 것은 아니지만 동경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백제 왕가와 일본 천황가는 서로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경이 보여주는 양국의 관계는 어떠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신공황후 52년에 이 칠자경을 백제가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칠자경 일면 헌상. 일본 서기에는 헌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상이라. 그것은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쳤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일본 서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듯이 어쨌든 이 동경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덕릉에 있는 이 동경도 백제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것은 동경이 출토되었던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백제와 일본이 그런 관계였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덕릉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